미국의 최악의 흉가 아미티빌. 1974년 11월 3일 새벽 3시경 뉴욕의 외곽지역 작은 동네 아미티빌에서는 일가족 6명이 숨지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곧장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경찰이 도착한 뒤 어찌할 줄 모르고 주위를 배회하던 데피오 가족의 장남 로날드 데피오. 그는 곧장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재판에 회부된 그는 6개의 독립적인 종신형을 받으며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스테리한 말을 뱉어냅니다. 가족을 죽인 건 제가 아니라 악마입니다. 장남 데피오는 자고 있던 가족들을 총기를 사용해서 한 명씩 차례대로 죽였다고 합니다. 자백을 했던 데피오는 악마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어느 날부터 그는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속삭임은 가족들을 악마로 보이게 했다고 자백했죠. 실제로 비슷한 사건 중에서 미국의 어떤 아이가 도끼로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이는 도끼가 집에 있는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혼자의 힘만으로 자신이 죽인 부모님을 마당에다 매장했다고 합니다. 무튼 아미티빌 저택은 그렇게 버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호러 미스테리한 저주가 이 집에서 시작됩니다. 영화 아미티빌의 주인공인 루츠 가족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사건이 터져 집값이 매우 떨어지긴 했지만 아주 넓은 집이라는 장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사건 역시 루츠 가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을 사는 도중 법원 판사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 집은 6명의 일가족이 몰살당했고 당시 그들이 살해당했을 때 쓰던 물건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래도 이 집을 사고 싶은가?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판사의 경고를 묵살해버렸습니다. 판사의 경고를 무시한 조지는 비싼 물건들이 있으면 아미티빌에 기증하겠다는 엉뚱한 대답을 했지만 이내 그는 판사가 경고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28일 동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1975년 12월 18일 처음으로 그 집에 들어간 조지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가톨릭 교회 신부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성소를 뿌리는 악령 퇴치 의식을 벌이게 됩니다. 신부의 의식을 보고 있던 조지는 부인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의식을 버리게 되었다며 농담까지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의식을 하던 방에 불이 꺼지며 나가! 라고 소리치던 웬 남자의 찢어질 듯한 비명을 듣게 됩니다. 더러 겁을 먹은 조지와 가족들은 모두가 그 비명을 환청으로 간주하고 태어난 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집에 이주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조지 씨는 약 1년 전 데피오의 살인사건이 시작되었다는 새벽 3시 15분경 알 수 없는 불편함에 잠이 깨고 나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던 이상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직장에 나가지 않았고 매일같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는 조지는 어느 한날 자신의 어린 딸이 유리컵을 깨뜨리자 갑자기 신경질을 내면서 나무 숟가락으로 아이를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조지의 부인인 캐시에게도 심령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매일 밤마다 자신의 옆으로 누군가 서서 지켜보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녀는
자물쇠들이 저절로 풀려버리는 이상하고 괴이한 광경을 목격했다고도 합니다. 매일 새벽 3시 15분에 잠에서 깬 조지는 어느 날 목이 말라 1층으로 걸어 내려가다 거실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때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던 누군가가 현관문 너머로 문을 열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첫날 조진의 집에서 악령 퇴치 의식을 했던 시무님은 독감에 걸려 고생을 하다 조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남자의 비명을 들었던 방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점. 조지는 이사 온 첫날부터 한 번도 씻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는 자신의 자식들이 이상한 자세로 엎드려 자는 기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들이 20일 동안 느꼈다는 악령의 존재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975년 12월 25일 전기불도 켜지 않고 둥근 달을 보고 있던 조지는 갑자기 자신의 딸 뒤에 나타난 돼지와 같은 괴물을 발견합니다. 그걸 목격한 조지가 비명을 지르자 그 물체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의 딸 미씨는 조지에게 걔는 내 친구야 라는 괴상한 답변을 합니다. 1975년 12월 26일 그날 조지의 부인 캐시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가지고 왔던 돌로 된 사자상이 저절로 움직이는 걸 느끼게 되며 저녁을 먹고 거실로 가던 조지는 사자상에 걸려 넘어진 뒤 다리에 사자에 물린 자국과 같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한 그날의 조지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복통 때문에 고생하고 그의 부인 캐시는 무언가 썩는 것 같은 아주 고약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1976년 1월 1일 새벽 1시가 되어 잠자리에 들던 캐시는 갑자기 자신의 방 창문 밖으로 빨간색의 눈알 2개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옆에서 자던 조지는 부인의 비명을 듣고 창문을 열은 뒤 창문 밖에 찍혀있던 이상한 형상의 발자국들을 발견합니다. 1976년 1월 4일 이날부터 새벽마다 조지는 1층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북소리와 군인들이 걷는 소리를 듣고 직접 확인하러 1층에 내려가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조지는 그날부터 2층에 올라갈 때마다 캐시의 침대가 1m 정도 하늘에 떠있다 내려앉는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당장 조지는 초자연적 현상을 분석해줄 전문가들을 부르게 되고 이 전문가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촬영하면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떤 아이가 촬영되었고 그 아이는 조지의 아들이 아닌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알아본 결과 그 아이는 대표로 인해서 생을 마감한 아이였습니다. 1976년 1월 8일 조지의 매제는 귀신을 직접 보고 싶다며 조지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고 그날 밤 그는 새벽 3시 15분에 미친듯이 비명을 지르며 모든 가족들을 다 깨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조지는 매제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고 어느 꼬마아이가 그를 깨운 뒤 미씨하고 조디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조지는 자신의 매제가 가족들만 알고 있던 괴물체의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1976년 1월 13일 그날 밤 조지는 한밤중 갑자기 캐시가 알아듣기 힘든 말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게 되었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며 가족을 데리고 집에서 도망치려 하다 자동차를 비롯한 집안의 모든 전기가 목통이 되고 가구들이 혼자 움직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날 밤 조지의 아이들은 방 안에 괴물이 들어와 우릴 잡아먹으려 한다며 비명을 질러댔고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조지의 가족들은 황급히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1976년 1월 14일 그날 새벽에 잠이 들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깨어나 또다시 비명을 질러댑니다. 비명을 들은 조지는 아이들의 방문을 열자마자 이마에 뿔이 있고 무섭게 생긴 악마와 마주치게 됩니다. 조지의 가족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며 잠옷바람으로 집에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다시는 그 집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지의 가족을 괴롭혔던 그 악령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현재 감옥에서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살고 있는 로날드 대피오도 혹시 그 집에서 오래전부터 있던 악령에 홀려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건 아닐까? 아직도 그 집은 현재까지 뉴욕의 어느 지역에 흉측한 모습의 흉가로 남아있습니다.